폭우 속에서 딸의 긴급 피신 사위의 폭력과 돈 요구에 맞선 장모의 복수. 현재.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저는 박명희입니다. 올해 68세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66세부터 68세까지 2년간 겪은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딸이 긴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숨겨줘. 무슨 일이야? 빨리 와야 해. 딸은 울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사위와 저 사이에 충격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술을 마시고 딸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돈을 장모한테 빌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가신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도와주기로 애써요. 결국 사위는 격리됐고 이혼 절차와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딸의 결혼과 사위의 본 모습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1956년생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형제는 사남매였으며, 저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진수를 만났어요. 진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24살이었어요. 신혼집은 마포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982년에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봐. 정말 예쁘네. 건강하게 키우자. 응. 수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수진이의 성장. 수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자주 했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엄마 나 오늘 반장 됐어. 축하해. 고마워. 우리 딸 자랑스러워. 히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였어요. 엄마 나 이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수진이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도 좋았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했어요. 남편의 죽음. 2015년 남편 진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3살이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여보 가지 마. 명희야. 제발. 사랑해.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수진이가 도와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아빠 보고 싶어. 나도. 힘내. 응. 하지만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삶.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수진이는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고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외롭지? 괜찮아. 우리 집에 올래? 아니야, 여기가 좋아. 알았어. 수진이는 효녀였습니다. 수진이의 연애. 2018년.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남자친구. 어머 정말. 응 강민호야. 민호는 수진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민호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어머님 편찮으시죠? 아니야, 괜찮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과했습니다. 결혼 준비. 2019년. 수진이와 민호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그래, 축하해. 고마워. 민호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민호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예물을 샀습니다. 민호는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님 결혼 비용은 제가 낼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내야죠. 고마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민호는 돈이 없었어요. 결혼 비용은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결혼식. 2019년 5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이 200명 왔습니다. 수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민호는 멋진 신랑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모두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쪽 하객이 적었어요. 20명도 안 됐습니다. 이상했어요. 수지나 민호 쪽 하객 왜 이렇게 적어? 아, 그게 왜? 민호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래. 친척도 별로 없고. 그렇구나.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신혼생활. 수진이와 민호는 마포구에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평짜리였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좋다. 구경할래? 응.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어요. 잘 꾸몄네. 민호가 다 했어. 그래. 민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6개월 후. 결혼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응. 얼마? 300만 원만. 왜? 생활비가 부족해서. 수지나 민호 월급 받잖아. 그게. 왜?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대. 그래서 월급이 깎였어. 얼마나? 반으로. 뭐? 민호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돈을 빌려줬습니다. 딸이니까요. 계속되는 요구.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또 돈 좀. 또. 응. 얼마? 500만 원.
수진아, 너무 많아. 엄마, 제발.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해? 민호가 뭐? 빚이 있대. 빚. 응. 얼마나? 3천만 원. 저는 놀랐습니다. 3천만 원. 그렇게 큰 빚을. 민호 만남. 저는 민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나올 수 있니? 네, 어머님. 커피 한잔 하자.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 빚이 있다며. 네. 얼마나? 3천만 원입니다. 왜 빚을 졌어? 사업 실패했습니다. 사업. 내 주식 투자했는데. 이렇습니다.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수진이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니, 결혼 후에. 그건 왜 숨겼어? 죄송합니다. 민호는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돈 요구.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 3천만 원만요. 3천만 원. 내 빚 갚으려고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알지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이래서 갚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어머님, 제발요. 민호는 계속 졸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안 돼. 어머님. 내가 빚진 건 내 책임이야. 어머님. 나도 돈 많지 않아. 그래도 안 된다니까. 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의 고민.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민호한테 돈 안 빌려줬어. 응. 왜? 그건 민호가 책임져야지. 엄마. 수진아, 넌 왜 민호 편만 들어? 아니야. 그럼 뭐? 민호도 힘들어. 그건 민호 문제야. 엄마. 수진아, 정신 차려.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섭섭했어요. 딸이 저보다 민호를 더 생각하다니. 1년 후. 2020년. 수진이는 임신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건강하게 낳아라. 응. 손주가 생긴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민호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빚은 갚았을까? 불안했어요. 손주 탄생. 2021년 3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녀였어요. 이름은 강지우.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병실에 누워 있었고 민호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딸이야. 어머, 귀엽다. 그치? 안아봐. 응. 지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지우야, 할머니야. 지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래? 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민호의 폭력과 돈 요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2주간 있기로 했어요. 저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엄마. 지우는 잘 자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응. 민호가 요즘 이상해. 이상해. 응. 어떻게? 술을 자주 마셔. 술. 응, 매일 마시는 것 같아. 왜? 스트레스 받는데. 뭐 때문에? 빚이랑 생활비. 저는 걱정됐습니다. 집으로. 2주 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한 달간 있기로 했어요. 수진이를 돌보고 지우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민호는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민호야 또 술 마셨어. 네. 매일 마시는 거니. 죄송합니다. 건강 생각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셨어요. 첫 번째 폭력. 어느 날 밤, 민호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당신 술 좀 그만 마셔. 시끄러워. 지우 깰라. 닥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놀랐어요. 당신 왜 그래? 짜증나. 무슨 일 있어? 돈이 없어. 그럼 이래. 이래도 부족해. 그럼 어떡해? 내 엄마한테 빌려와. 뭐? 돈 빌려오라고. 안 돼. 왜? 우리가 해결해야지. 민호가 갑자기 수진이를 밀쳤습니다. 수진이는 넘어졌어요. 아,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민호야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 다친 데 없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민호가 수진이한테 손을 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어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어젯밤 일. 엄마. 민호가 너한테 손댔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실수였어. 실수. 응, 술 마셔서 그래. 그래도 안 돼. 엄마. 수진아 이건 폭력이야. 아니야. 맞아. 민호는 그럴 사람 아니야. 수진이는 민호를 감쌌습니다. 답답했어요. 두 번째 폭력. 일주일 후. 또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수진이한테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한테 전화해. 왜? 돈 빌려달라고. 안 돼. 왜?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지. 안 돼. 당신이 이래. 내가 이래도 부족하다니까. 그럼 어떡해. 내 엄마가 돈 많잖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야. 전화해. 싫어. 전화하라고. 민호가 수진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또 뛰어나갔어요. 민호야 그만해. 민호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아,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심. 그날 밤 수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뭘? 민호랑 헤어져. 엄마. 민호는 위험해. 아니야. 손댔잖아. 실수야. 두 번이나. 술 마셔서 그래. 그게 변명이 돼. 엄마. 수진아 정신 차려. 알았어 엄마. 하지만 수진이는
민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애써요.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응. 민호는 잘 지내. 술은 요즘 안 마셔. 다행이다. 응.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계속 술을 마셨고 폭력도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는 숨기고 있었어요. 6개월 후, 2022년 봄, 수진이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또, 응. 얼마? 1천만 원. 왜 그렇게 많이? 민호 빚이 늘었어. 얼마나? 5천만 원. 뭐? 처음보다 늘었습니다. 왜 늘어? 이자 때문이래. 수진아, 엄마 제발. 안 돼. 왜? 그건 민호 책임이야. 엄마, 난 못 빌려줘.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의 전화. 그날 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요. 내가 책임져. 어머님, 제발요.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욕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안 빌려줘. 그럼 수진이가 고생해요. 그건 내 탓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폭력 심화. 그 후로 민호의 폭력이 심해졌습니다. 수진이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수진아, 괜찮아? 응.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 걸렸어. 정말. 응.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한테 맞았던 겁니다. 1년 후, 2023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나 좀 숨겨줘. 뭐? 빨리 와야 해. 무슨 일이야? 민호가. 민호가 뭐? 나를 죽이려고 해.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딸 구출과 변호사 친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긴급 출동. 전화를 끊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를 안고요. 수진이 상태. 수진이 얼굴을 봤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도 찢어져 있었고 눈도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는 울면서 안겼습니다. 괜찮아. 엄마 무서워. 이제 괜찮아. 민호가. 알아. 택시에 탔습니다. 저희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지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호가. 응. 술 마시고 와서. 응. 돈 빌려오라고 했어.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그랬구나. 그랬더니 때렸어.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상처 치료.
수진이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어요. 아파. 참아. 응. 많이 맞았구나. 응. 괜찮을 거야. 엄마. 수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수진아, 경찰 불러야 해. 안 돼. 왜? 민호가. 민호가 뭐? 더 화낼 거야. 그래도 무서워. 수진아. 엄마 제발. 수진이는 경찰을 거부했습니다.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으로요. 수진이는 받지 않았어요. 10번 넘게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집에 와. 용서해줘. 사랑해. 하지만 수진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방문.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민호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문 열어줘. 싫어. 제발. 가. 수진아. 가라고. 어머님. 민호는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30분 후. 민호는 갔습니다. 결심. 그날 밤. 수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이혼해야지. 엄마. 민호는 위험해. 알아. 지우 생각해서라도. 그건 그래. 이혼하자. 알았어. 수진이는 동의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다음 날. 저는 남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름은 김태수. 변호사였어요. 남편과 대학 동기였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태수 씨, 명희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딸 이혼 도와줄 수 있어요. 이혼. 내 사위가 폭력을 휘둘러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변호사 사무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태수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폭력, 돈 요구, 협박, 모두 말했어요. 태수 씨가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심각하네요. 네. 증거가 있나요? 병원 진료 기록이요. 좋아요. 사진도 찍었어요. 완벽하네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호가 수진 씨한테 접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요? 네, 법원 명령이에요. 안심이 되네요. 태수 씨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과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했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조심하세요. 네. 민호가 찾아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하세요. 네.
민호의 협박. 그날 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어머님, 뭐, 수진이 어디 있어요? 없어. 거짓말. 정말 없어. 어머님, 수진이 내놔요. 안 돼. 왜요? 너 위험해. 뭐, 수진이한테 손댔잖아. 그건 이혼할 거야. 뭐, 변호사 선임했어. 어머님,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 어머님, 다시는 수진이한테 접근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박 문자. 그날 밤부터 민호한테서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후회할 겁니다. 수진이 못 만나면 어머님도 가만 안 둘 겁니다. 각오하세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한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정말이요. 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알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일주일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민호는 수진이한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금지, 위반 시 처벌.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정말이요? 네. 안도했습니다. 민호 격리. 다음 날 경찰이 민호한테 가처분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받았어요. 하지만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네 집 앞에 나타났어요. 이웃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민호는 체포됐습니다. 가처분 위반. 구류 10일. 민호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이혼 소송. 한 달 후 이혼 소송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와 저, 민호, 변호사들 모두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사진, 문자 모두 제출했어요. 판사가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피고 측 변론하세요. 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믿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이혼 확정과 민호의 최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2차 재판. 한 달 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가 증언했어요. 증인 강수진 씨. 네. 피고가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나요? 네. 몇 번이나요? 수십 번입니다. 언제부터요? 결혼 1년 후부터요. 이유가 뭐였나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내 피고가 빚이 있었는데 제 어머니한테 빌려오라고 강요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거절하면 때렸어요. 판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피고 사실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왜 그랬나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죄송합니다. 판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결. 한 달 후.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친권은 모친 강수진에게, 양육비는 월 100만 원, 피고 강민호는 지급하시오. 판결이 났습니다. 수진이는 자유로워졌어요. 저도 안도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이혼 후 수진이와 지우는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도와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 없었으면. 괜찮아.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민호의 스토킹.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이 있었지만 몰래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지우와 산책하는데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민호, 보고 싶었어. 나, 제발. 접근 금지 가처분 있잖아. 알아. 그럼 왜 왔어? 용서해줘. 안 돼. 수진아, 경찰 부를 거야. 수진이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도망갔어요. 경찰 신고. 집에 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처분 위반이에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오후 2시 마포구 공원에서요. 알겠습니다. 증거 있나요? 사진 찍었어요. 좋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 구속. 일주일 후 민호가 구속됐습니다. 가처분 위반, 스토킹, 협박, 여러 죄목이었어요. 구속 기간은 6개월. 민호는 감옥에 갔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제 안전했습니다. 6개월 후 민호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직장도 옮겼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양육비도 안 보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호가 없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양육비 소송.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양육비 소송할까요? 괜찮아요. 왜요? 민호 연락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양육비는 포기했습니다. 수진이의 회복. 수진이는 점점 회복했습니다. 밝아졌어요. 웃음도 늘었고 지우랑 잘 놀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놀자. 응. 뭐 하고 놀까? 그림 그리자. 좋아. 수진이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복직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새 출발. 수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지우도 잘 키우고, 친구들도 만났어요. 엄마, 나 요즘 행복해. 다행이다. 민호 생각 안 나. 좋아. 새로 시작한 것 같아. 그래, 잘했어. 고마워, 엄마. 수진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5번째는 현재와 행복한 결말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68세입니다. 수진이는 40세, 지우는 3살이 됐어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가 웃으며 뛰어옵니다. 할머니, 응, 지우야. 안아줘. 그래. 지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진이의 승진. 작년에 수진이가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고마워.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지우의 성장. 지우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왔어. 어서 와. 재밌었어.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잘했네. 할머니 봐. 지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엄마와 지우. 셋이 손잡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고마워. 태수 씨와의 우정. 태수 씨와는 여전히 연락합니다. 가끔 만나서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눠요. 명희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수진이는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태수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연한 거 했어요. 고마워요.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민호 소식. 민호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민호 생각 안 나. 다행이다. 완전히 잊었어. 좋아. 새 인생이야. 그래.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수진이의 새 연애. 최근에 수진이가 새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이름은 이준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남자친구. 어머. 준호야. 준호는 수진이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 수진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민호와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와 준호. 준호는 지우도 잘 챙겨줬습니다. 지우야,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귀엽네. 놀아줘요. 그래. 준호는 지우와 놀아줬어요. 지우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삼촌 좋아. 그래. 또 오래. 그럴 거야. 지우는 웃었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축하해. 고마워.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행복하게 살아라. 응. 수진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결혼식. 올해 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름다운 신부였고, 준호는 멋진 신랑이었어요. 지우는 꽃을 뿌렸습니다. 할머니 봐. 예쁘다. 나 꽃 뿌렸어. 잘했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새 가족. 결혼 후. 수진이와 준호와 지우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였어요. 10분 거리. 자주 놀러 왔습니다. 엄마 왔어. 어서 와.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먹자.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며 지냈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 매일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민호한테서 벗어난 것, 지우가 건강한 것, 준호를 만난 것, 태수 씨가 도와준 것, 모든 게 감사해요. 혼자 사는 살.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가 자주 오고, 지우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니까요. 행복합니다. 취미. 요즘은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명희 씨 유연하시네요. 고마워요. 계속 하세요. 네. 요가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봉사.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담. 제 경험을 나눠요. 저도 며느리 문제로 힘들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어떻게요? 용기를 냈어요. 그렇군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피해 여성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보람 있어요. 마지막 장면. 어느 봄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와 준호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놀러 왔어. 들어와. 할머니. 응, 지우야. 안아줘. 그래. 지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좋아. 건강하시지? 응. 다행이야. 너희는? 우리도 좋아. 지우는?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평화였습니다.